안녕하세요. 에이스 목재 김민규 팀장이라고 합니다. 예, 제가 대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석고 그리고 합판 그리고 MDF를 현장 상황에 맞게 또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알면은 도움이 되는 좀 유익한 정보 그런 걸 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석고 작업을 하시기 전에 내부에도 외부처럼 단열을 해줘야 되는 곳이 있어요. 그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시기 전에 뭐 샤시 쪽 그리고 외부 벽과 가까운 쪽 그런 데는 이제 내부에서 2차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요.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이제 요런 이제 각재나 투바이나 각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을 대줍니다. 뭐 300간격도 좋고 450상, 뭐 이렇게 300상이라고 하죠. 이 뼈대를 놓고 이 속에다가 이제 스티로폼을 다 넣은 상태에서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우레탄폼을 쫙 쌓여서 이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.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벽을 치죠. 지금 요거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방수 석고예요. 일반 석고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방수 석고를 좀 작업을 조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일단은 우선적으로 2차 단열과 그 작업이 끝났으면은 석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. 이제 석고를 칠 때 주의사항은 각재 보시면 이음매가 있죠. 얘랑 이렇게 투피를 칠 때는 요거를 이렇게 겹쳐줘야 됩니다. 겹쳐줘서 시공을 해야 돼요. 그 이유는 같은 자리에다가 또 석고를 치게 되면은 마무리를 할 때 도배라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크랙 효과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. 그 크랙 효과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겹쳐서 시공이 됐으면 이렇게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겹쳐서 시공이 됐으면 한 장은 이제 덧대서 겹친 데를 이제 투피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. 예.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석고를 치기 위해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. 이거는 무조건이에요.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합판을 이용해야 되는 그 공간들이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천정에 이런 등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달 때 이 석고에다가 등기구를 달면은 속에는 빌 수가 있어요. 물론 보강은 하지만 이런 각재 상을 대주는 데에서 그거를 찾기는 어려워요. 근데 그런 공간들은 이런 합판들을 켜가지고 또 꼭 굳이 등기구가 아니더라도 피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은 이제 석고 대신 이제 합판을 대서 나중에 등기구를 달았었을 때 짱짱하게 등기구가 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여기 만약에 투피 작업을 했을 때 밑에 원피를 친 상태에서 투피를 한 80이나 100 정도, 한 80이 좋겠네요. 80을 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쳐줘요. 이거를 위에다가 이제 석고를 투피를 마감을 치겠죠. 예.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방 바닥이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이 방석고 같은 거는 괜찮지만 일반 석고들은 이 벽을 많이 치겠죠. 그럴 때 이 습기라든지 그런 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. 뭐 외부와 가까운 곳 아니면은 외부는 차갑고 내부는 따뜻하면은 이 공간에 습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걸레바지 닿는 쪽 요거를 이제 투피 때는 여기 이제 좀 물에 좀 강한 이런 내수합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런 작업을 해주시면 걸레바지 칠 때도 굉장히 편하겠죠? 실타카 한 방씩 빵빵 싸주면은 또 글루건 또 연결하려고 또 리드선 연결하고 또 이러느니 그냥 뭐 본드라든지 실리콘 해가지고 걸레바지 대서 타카핀으로 싸주면은 고정이 쉽게 되겠죠?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석고지만 공간에 따라서 이 석고를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. 각재를 대고 거기다가 또 석고를 투피를 올리면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좁아지겠죠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벽에다가 이런 합판을 50이나 60이든 이렇게 켜가지고 이 각재 대신 합판을 이용해서 합판 위에다가 이제 석고를 대주는 분명히 작업하시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 나와요. 물론 합판을 잡아줄 때는 레벨을 봐야 되겠죠. 위 천장과 아래 수직 수평을 맞고 왜냐면 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. 현장에서는
가운데 배가 부를 수도 있고 가운데 배가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목수죠. 그 작업이 안 되고 그냥 생긴 대로 막 이렇게 ST나 이런 걸로 이 합판을 받고 거기다가 석고를 치면은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막 들쑥날쑥 합니다. 좀 보기도 많이 안 좋겠죠.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 목수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. 이 목수의 기본은 수직과 수평을 늘 강조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. 누가 딱 봤을 때 딱 수평이 맞고 딱 끊어지고 굉장히 기가 막히죠.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목수의 기본 자세라는 거.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지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MDF인데요. 제가 이 MDF를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요것밖에 못 구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 주로 MDF 같은 경우는 상가라든지 이 상업공간에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. 거기서는 이 MDF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작업도 가능하고 도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편해요. 뭐 톱으로도 잘 나가고 그리고 타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했었을 때 하자가 덜 생기고. 근데 그 칸막이 작업을 했을 때는 MD로 다치면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석고로 1분을 치고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모서리 부분 이런 데는 요거 MD로 마감을 해주셨을 때 한 장 정도는 이렇게 대주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업 공간이라든지 여러 공간에서는 이 MD가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뭐 동그란 아치 형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MD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왜냐면 얇은 거서부터 두꺼운 것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, 실질적으로. 그리고 뭐 직소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연장들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가구를 짤 때도 굉장히 단골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뭐 필름이라든지 도장을 마감을 해주는 거죠. 굉장히 작업도 빠르고 뭔가를 일을 했었을 때 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빨리 올 수 있는.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지만 여기 항상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여기에 석고를 치는 게 아닙니다.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 막 깨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자국이 남죠. 이렇게 자국 많이 납니다. 절대 안 돼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MD로 이렇게 쳐줘야 얘가 이렇게 쳐도 손이 많이 이렇게 가도 안 까지죠. 이 칸막이 작업이라든지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석고를 치고 나서 항상 이 엣지 부분에는 이 MDF로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. 물론 합판을 해도 됩니다. 뭐 안 되는 건 없어요. 정답은 없는데 거기에 상황에 맞게 마감이 뭐냐, 뭐 도배냐, 페인트냐, 뭐 필름이냐 거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MD를 써주는 게 다양하게 많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,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석고 그리고 합판 그리고 MD에 대해서 공간과 이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시공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많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. 원래는 이런 설명들을 할 때 직접 이게 작업을 좀 같이 해가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보기로 계속 시청을 하셔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된다 때까지 다시 보기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찾아주셔서 굉장히 두 손 모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민규 팀장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그런 작업 내일